이번 시간에는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지금부터 읊을 건데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요. 식물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안테나와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약전료전선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다른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삭도와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지지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내용은 KC 전문을 보시게 되면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분량이에요. 심지어 이 분량을 요약한 시중의 교재들조차도 이 내용 자체가 어떻다? 상당히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제 강의만 들으신다면 모든 것을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경우의 이격거리를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식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식물이 맞습니다. 나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물과 가공전선은 얼만큼 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설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압 고압부터 볼게요. 뭐라고요? 자, 저압 고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압 고압은 당연히 가공전선의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가공전선이 저압과 고압이라면 식물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접촉만 안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접촉만 안 하면 된다. 접촉하지 않게 시설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공전선이 저압 고압이라면 식물과 접촉하지만 않게 하면 된다. 이격거리가 0.01mm라도 접촉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저고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35kV 이하를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35kV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입니다. 가공전선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은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1.5m만큼 여러분들이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1.5m를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1.5m가 되는 경우는요, 자, 다중접지, 자, 22.9kV. 자, 여러분들, 2to9이죠. 자, 다중접지 22.9kV일 때 1.5m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식물과 다중접지 한 22.9kV의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답이 뭐예요? 1.5m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특고압 보겠습니다. 특고압인 경우. 자, 그러니까, 자, 이번의 경우는 35kV 이하의 특고압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특고압은, 자, 뭐다? 자, 60kV가 넘지 못하는 거죠. 60kV 이하인 특고압. 그리고 60kV를 어떻게 한 경우? 초과한 경우의 이격거리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만약 가공전선이 60kV 이하라고 한다면 몇 미터를 이격해야 된다? 2m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60kV를 넘게 되면은 당연히 이 2m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이격을 해야겠죠. 왜? 전압이 높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2m에다가 얼마만큼 플러스 알파만큼 더 이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걸까요? 앞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단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2가 뭐가 돼요?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가 되면은 0. 뭐가 돼야 돼요? 12n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0.12가 뭐예요? 짝수니까. 그럼 얘가 홀수였으면 0.15n이 붙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을 기억하실 때,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식이요법 아시죠?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식이육법이에요. 예? 식이육법이라니까요. 자, 뭐라고요? 식물, 육법이라고요. 육법. 식이육법이다. 강사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억지? 네, 여러분들 강의 준비보다 식이육법 생각하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빨리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자, 이 단수라고 하는 놈은요 1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압. 자, 예를 들어서 66kV의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자, 기준 전압이 뭐예요? 기준 전압이 60k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66에서 뭘 해준다? 기준 전압을 빼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0.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을 여기다가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 뭔 말이야? 넣으면 안 되죠. 왜? 절상을 하라고요. 자, 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친구를 절상을 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6이 아니라 1을 넣어줘서 답이 뭐가 된다? 2 더하기 0.12. 그러니까 2.21만큼 이격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식물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식물 지금 잘 이해하셨다면은 이번 시간 끝입니다. 네, 과연 끝인지 벌써 무슨 3분 만에 끝이 났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파트는요. 안테나와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그리고 약전류 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다른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세 개를 어떻게 했어요? 한데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개의 규칙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암기할 때도 우리가 식물 가지고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식물에서 저압, 고압이 있었죠. 그러면은 안테나, 약전류 전선, 다른 가공 전선에도 저압, 고압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똑같이 갑니다. 옆에 거라. 1번. 자, 저압일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고압일 때가 있습니다. 자, 저압일 때 이격거리는 0.6m가 됩니다. 뭐라고요? 0.6m가 됩니다. 고압일 때는 더 띄어야겠죠. 0.8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블인 경우는 당연히 안전하니까 가깝게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 친구의 2분의 1만큼, 따라서 0.3m가 됩니다. 자, 그럼 고압의 경우도 케이블이 가능한데요. 이 친구도 0.8에 2분의 1인 0.4m가 됩니다. 외우기가 매우 쉽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요. 고압이 뭐야? 고압이 보이고 안테나, 약전류 전선, 다른 가공 전선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케이블이란 말이 없어. 그럼 무조건 0.8이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자, 만난다는 건 두 전선이 만나는 경우겠죠. 두 전선이 만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왜? 위에가 고압일 때. 다시, 위에가 저압일 때. 아래도 저압일 때 한 가지 나오고요. 위에가 고압이고 아래가 저압일 때. 위에가 저압이고 아래가 고압일 때. 둘 다 고압일 때 4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 요 경우죠. 자, 요 3가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우리 케이블로 시설 안 합니다. 케이블로 시설 안 하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돼요? 0.8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고압이 들어갔잖아요. 고압이 들어가는 순간 요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압만 있을 때, 둘 다 저압일 때만 요 규정을 따른다는 거죠. 둘 다 저압일 때 뭐라고요? 0.6m라고. 케이블을 썼다. 그럼 0.3m가 되는 거고. 얘도 케이블을 쓰면 0.4m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습니다. 자, 이 친구 뭐라 했어요? 요대로 갑니다. 예, 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35kV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적을게요. 자, 2번. 35kV 이하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5kV 이하인 경우에는요, 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나전선, 나절케 기억합니다. 나전선일 때, 그 다음, 절연전선일 때, 그리고 케이블일 때, 이격거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35kV, 그리고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인 거죠. 얘를 뜻하는 거죠. 얘가 35kV 이하이고 나전선이고 절연전선이고 케이블일 때 이 친구들과의 이격거리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가까운 게 케이블이고 제일 먼 게 나전선이 될 겁니다. 자,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0.5m가 많이 나와요. 0.5가 나옵니다. 자, 절연전선 1.5가 됩니다. 0.5m, 1.5m. 나전선은 2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3번입니다. 3번은 왜 특과, 비슷특과? 자, 요 경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 3번 경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복사를 해주셔. 그럼 뭐가 돼요? 바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수업이 끝이 난다. 그래서 뭐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날로 먹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역시도 60kV를 초과하게 된다면은 자, 2 플러스 0.12N을 써주셔야 되고요. 60kV보다 작게 되면 2m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은 끝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삭도까지도 같이 끼워줍니다. 뭐라고요? 삭도까지도 여기에 살짝 끼워줘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끼워주지 왜 얘는 나중에 가서야 끼워주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아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아. 하나가 달라요. 자, 뭐다? 자, 여기 1.5m가 아니라 삭도의 경우. 자, 삭도의 경우에는 여기가 1m가 되는 거예요. 언제? 삭도인 경우.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345kV의 가공전선과 154kV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고 오셨죠? 자, 가공전선과 뭐예요?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가 된다 했어요. 그런데 전압이 몇 볼트였어요? 345, 154였어요. 그럼 얘는 60kV를 초과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60kV를 초과하기 때문에 뭘 써줘야 된다? 2 더하기 0.12N이라는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써줘야 된다고? 2 더하기. 좀 크게 할까요? 2 더하기 0.12N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써줘야 된다. 자, 그럼 이 N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N값은 10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압에서 뭘 빼준다? 기준 전압을 빼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의 기준 전압은 반드시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죠. 60이 되는 거죠.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345와 154 사이의 이격거리인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345가 들어가요? 154가 들어가요? 무조건 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45를 넣어줍니다. 그럼 345를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단수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요. 자, 28.5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줘야 된다? 절상을 해줘야 돼요. 절상. 그래서 29가 된다는 거죠. 그럼 29를 어디다 넣어준다? 여기 N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뭐가 되냐면요. 자, 5.48m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지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기억하시기가 어렵다. 그럼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도 간간히 나와요. 그런데 외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1번 뭐였어요? 1번. 자, 같은 루트로 갑니다. 1번 저압.
저압. 고압이라 했죠. 저압. 고압이라 했습니다. 자, 지지물과 이격거리는요. 저압은 무조건 0.3m입니다. 뭐 케이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0.3m 찍어주시면 됩니다. 고압은 저압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으니까 더 띄워줍니다. 몇 배만큼? 2배만큼. 그래서 0.6m가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케이블 조건이 있어요. 케이블이면 뭐라 했어요? 2분의 1로 나눠준다. 그래서 0.3m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35kV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돼요? 35kV. 자, 35kV 이하인 경우. 자, 똑같습니다. 나절케. 나절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결과부터 적을게요. 0.5m예요. 케이블은 항상 0.5m가 돼요. 자, 절연전선은 1m가 되고 나전선은 2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삭도랑 똑같다는 거죠. 삭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뭐야? 특고압인 경우죠. 특고압인 경우. 여기 3이 빠졌네요.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결국 지지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도 같다. 특고압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S펜이 좀 고장 나가지고 필기가 좀 이쁘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교환에 제가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교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끔 나오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가공전선과의 접근을 물을 때도 있어요. 도로와 가공전선 간의 접근 모르겠다. 무조건 3m 찍으세요. 뭐라고요? 3m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친구의 기준 전압은 35kV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35kV 이하인 경우에는 3m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35kV를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3m보다 크게 될 것이고 얼만큼 크게 되나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3m만 기억하신 다음에 3은 홀수니까 뒤에 0.15n만 해주시면은 어떻게 된다? 끝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수 계산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가지고 가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거 하나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25kV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 전압인 229 22.9kV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요. 자, 두 개의 특고압 전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특고압 전선이 있어요. 양쪽 둘 다 뭐예요? 특고압인 경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둘 다 나전선인 경우, 둘 다 절연전선인 경우, 둘 다 케이블인 경우 얘네들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어야겠니가 되는 겁니다. 자, 매우 쉽습니다. 암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자, 양쪽 다 뭐라고요? 나전선인 경우, 양쪽 다 절연전선인 경우 나절케 기억하시면 되겠죠. 양쪽 다 케이블인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격거리를 5의 배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은 항상 0.5고요. 0.5에 1.0에 1.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우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은 자, 2018년도 2회차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용전압이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 가로 안에 거 생략하고요. 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뭐라고 했어요? 사용전선이 양쪽 케이블인 경우 이격거리를 물었으니까 뭐예요? 양쪽 케이블인 경우 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5m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간간히 나옵니다. 자,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용에 쓰는 말 그대로 가공 전선로예요. 얘는 이게 저압밖에 없어요. 자, 이 친구의 가공 전선로는요. 굵기가 뭐여야 돼? 2.0mm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과는 30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구내, 그러니까 구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구내 식당 들어보셨죠?
회사 식당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뭐 공장, 회사 안의 조합 가공 전선로의 시설 조건 뭐예요? 굵기 2.0mm 이상, 경관 30m 이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농사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은 거겠죠. 자,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 그리고 공장군의 저압 가공 전선로의 굵기와 경관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